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강주 경매시장 가을 한파 좋은 집 구매할 기회로 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주 부동산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고요. 경쟁률을 비롯해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낙찰가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경쟁자가 적은 지금 경매시장에 투자 적기라는 뜻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투자는 금물로 실전에 떼뜨기 전에 꼼꼼히 확인이 필수이다. 강주 경매시장의 내년이 본게임이고요. 강주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격 추이입니다. 99%, 109%, 106.9%, 2020년 1월이죠. 95%, 97.8%, 90.4%, 99%, 97%, 96%, 92.5%, 91.9%, 83.3%. 쭉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내년에는 확 더 떨어질 거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9월 강주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3.3% 기록했고요. 지난 2021년 9월 이후 1년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말 110%에 육박했던 강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해 내내 100%를 넘지 못하더니 96%, 92.5%, 91.9% 크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낙찰률도 심하게 떨어집니다. 지난달 강주 아파트 경매가 총 63건 진행됐지만 이 중 23건만 낙찰이 되면서 낙찰률도 38.1% 머물렀고요. 지난해 말 50%대로 오가던 모스크는 완전히 딴판이고요. 문제는 지금 경매시장에 등장한 물건들은 올해 금리 인상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어떠한 이유로 문제가 생긴 경매 물건이 법원 현장까지 나오는데 대개 1, 2년 걸립니다. 이에 경매업계는 내년 초 혹은 중반을 주목하고 있고요. 이달 한국은행 빅스텝 한번 기준금리 0.5% 인상 단행하는 등 금리 인상 폭이 가팔라지면서 B2로 갭투자에 나섰던 이들의 물건이 경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권리 분석 잘해야 경매 실패에 피한다는데 1단계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2단계 등기부 등본상 인수 권리 분석을 하고 3단계 임차인 점유자 분석을 하고 4단계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수 조건을 확인한다. 경쟁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고 무턱대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고 특히 초보자의 경우 대다수 큰 낭패를 보고 기본적으로 경매는 문제가 생겨 나온 물건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 집주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서 경매로 나온 경우가 많아 권리 분석은 필수입니다. 권리 분석은 등기부 등본에 시작되고요.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권리관계 날짜를 확인해 날짜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요. 특히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권리가 있는 물건을 피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투자의 절대 원칙인 현장 확인은 경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경매 물건에 대한 현황 조사는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 상황과는 다른 경우가 많고요. 감정가 시세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이고 경매에 올라온 감정가를 명시하는 실수도 주의해야 하고요. 경매 감정가는 보통 1, 2년 전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부동산 하락기에는 전세 시세보다 감정 가격이 훨씬 높을 수 있고요. 입찰 전 현재 시세를 확인하고 가격대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고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감정가 대비 10% 이상 낮은 가격에 매입해야 손해가 덜하고요. 감정평가서와 함께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황 조서도 입찰 전에 확인을 해야 하고요. 매각 물건은 수시로 변하는 기재사항과 변동과 점유고는 배당 요구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되고 현황 조서 해당 부동산의 용도와 형태, 부동산 점유자의 권원과 임대료 등 기록되어 있어 임대 수익률과 업종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아파트 경매에서는 관리비 체납 여부가 중요하고요. 관행상 밀린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고요. 입찰 전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낙찰 가격에 반영해야 하고요. 경매 절차 법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진행되는 데다가 어려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요. 실제 입찰 단계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정리하고요. 물건 찾고 권리 분석,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고요. 물건을 살피면 감정 가격 등을 확인하고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법적 권리를 따져보고요. 낙찰을 받아도 권리가 남았다면 낙찰자가 부담은 다 따놓을 수 있고요. 권리 관계가 너무 복잡하면 과감히 포기하는 게 좋고요. 발품 판매 현장 확인하고요. 적정한 입찰가를 쓰기 위해 주변 시세를 따져봐야 하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 해당 물건과 주변의 최근 거래 가격을 보고요. 사당방, 부동산 등 시중 사이트 호가와 시세를 비교해도 좋고요. 이후 현장에서 집방 곳곳 하자를 비롯해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요. 매각 날짜에 입찰합니다. 입찰 기일에 법원에 향해 게시판을 확인하고요. 간혹 당일 아침에도 개별 경매석간이 추가되거나 매각 기일이 바뀔 수도 있고요. 법정으로 향할 때는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을 챙겨야 하고요. 보증금의 경우 최저 매각 금액의 10에서 20%를 수표나 현금으로 준비하고요. 이후 입찰표를 작성해 입찰 봉투에 넣은 뒤 봉투 상단 윗 수취층을 뜯어 보관하고요. 낙찰에 실패할 경우 수취층이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낙찰 및 잔금 납부, 경매가 시작되면 집행관이 물건마다 몇 명이 경매했는지 참여했는지 밝히고요. 응찰자 중에서 가장 가격을 높게 쓴 사람이 낙찰하고요. 만일 본인이 낙찰자가 됐다면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치러하고요. 낙찰부터 잔금 납부까지 4주에서 6주밖에 안 걸릴 만큼 자금 조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점유자명도 마지막 단계는 낙찰받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명도 절차고요. 이사비를 줘서 나가게끔 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만약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통해 법적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면 경매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경매 낙찰을 할 수 있는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지금부터 되고요. 내년에 특히 더 많이 경매가 더 싸질 수 있다라는 소식. 이거는 뭐 매매가도 싸지고 경매가도 당연히 싸지죠. 이번에 지금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연타로 4번 하고 내년에도 또 올리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 하락할 것 같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